자, 고려대학교가 입시 결과를 갖다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추천 전형,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 전형, 그 다음에 계열 적합형 전형에 대해서 제가 차례차례대로 이제 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경쟁률은 높지만 실질 경쟁률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내신 등급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이것을 갖다 알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지원 전략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60%에서 교과 성적이 80%로 올라갔죠. 하지만 저희가 1년 전 제 유튜브를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교과 성적이 60%에서 80% 올라갔지만 그렇게 내신에 대한 내신을 갖다 지원할 수 있는 내신에 대한 부분은 큰 변화가 없을 거다. 그래서 어떤 과들은 대부분이 물론 이제 내신 컷이, 그죠? 1등급 대에서 끝난 컷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그 학과에서는 2.0등급과 2.5등급 사이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1등급 후반대가 안정적인 내신이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학교 추천 전형 대상에 4% 안에 들고 4% 안에 그 대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비교과가 우수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에 적극적으로 한번 나에게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합격률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학교들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실질 경쟁률은 얼마가 되는 것까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제 설명드리면서 휴브레인 작년에 예측한 학교 추천전의 내신 컷이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등급과 2.5등급 사이면 한번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셔라. 이런 저희가 그렇게 예측한 것이 거의 대부분 비슷했고요. 2023년도 입시 학교 추천전 안정적인 내신 컷은 얼마일까? 제가 이제 말미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학년도하고 2022학년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집 정원이 1183명에서 860명으로 줄었죠. 근데 이제 323명이 감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7,520명에서 얼마로? 9,54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왜 증가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무려 2,020명이나 증가했죠. 이것은 바로 이제 2021학년도에 면접이 있었고 이때는 면접이 작년부터 폐지가 됐기 때문에 면접 폐지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보면은 얼마였냐면 2021학년도에 6.36대 1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집 정원은 줄고 지원자는 늘어나다 보니까 11.09대 1로 높아졌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학교 추천 전형은 학교에서 4% 안에 들어가는 우수한 학생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서울대, 연대, 고대가 되는 중복 합격자 수가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뽑힌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들인데 충원율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래서 2021학년도에는 충원율이 91.3%였는데 2022학년도엔 충원율이 150.8%였습니다. 인문이 얼마였죠? 131.3%, 자연이 120.8%. 아무래도 학교 추천 전형 대상자에 몰렸고, 그죠? 몰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몰린 상황에서 뽑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주 우수할 겁니까? 최초 합격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죠? 대부분이 서울대나 연대에 중복 합격이 되는 학생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충원율도 높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수능 최저 충족률은 58.8%에서 2022학년도에는 42.8% 낮아졌습니다. 인문이 37.1%는 아무래도 이제 통합수학에 대한 영향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자연도 46.5%로 낮아졌죠. 이것은 바로 이제 수능 국어의 이제 난이도 실패. 이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또 하나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원율과 수능 최저 충족률을 고려한 실질 경쟁률을 보면은 얼마가 됐죠? 2021학년도엔 2.82대 1이었는데 2022학년도에는 4.62대 1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내신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경쟁률도 높았지만 합격자 교과 등급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했죠.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였죠.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인 것만큼 학교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교과도 물론 우수하죠. 평균이 1.56인데 1.64가 됐고 1.54인데 1.50인데 다 우수한 학생들이죠. 그럼 여기서 뭐를 많이 봤다? 바로 비교과를 많이 봤다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지고
그죠? 경쟁이 높아지고 충원률도 높았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간 학생들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내신에 대한 변화가 없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신에 대한 중요성도 컸겠지만 그 내신은 학교당 4%이기 때문에 한정돼 있죠. 뭐를 되게 많이 봤다라는 거죠. 비교과에 대한 그 평가가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서울대, 연대, 고대 많이 빠져나갔지만 내신에 대한 변화가 없었고 비교과 영향이 컸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학교 추천 전형의 단과대학별 수능 최저 충족률을 비율을 갖다 보면은 경영대학이 44%, 그러니까 인문 전체는 37.1%죠. 문과대학이 30.4%, 생명과학대학이 식품자원경제학과가 37.9%, 정경대학이 42.2%, 사범대학이 35.4%, 국제학부가 39.1%, 미디어학부가 40.2%, 보건정책관리학부가 25.6%, 자유전공학부가 43.9%, 심리학부가 42.9% 이렇게 나왔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삼합이지만 어떻죠? 그래도 수학을 배제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죠. 그 다음에 학교 추천 전형 인문의 바로 이제 충원율을 보면 어떻게 되죠? 경영대학은 163.8%. 아무래도 서울대 경영되고 연대 경영되고 이러면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 학생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문과대학이 87.6%, 식품자원경제학과가 91.7%, 정경대학이 164.1%, 사범대학이 158%. 근데 국제대학은 20%죠. 그 다음 미디어학부가 152.9%, 보건정책관리학부가 82.4%, 자유전공학부가 175%, 심리학부가 172.7%. 그래서 전체 평균이 131.3%였죠. 자, 이거를 갖고 저희가 한번 수능 최저하고 충원율까지 고려한 그러면 실질 경쟁률은 얼마일까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영학과가 9.1대 1이었거든요. 근데 수능 최저 충족률이 44%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일괄합산 방식이었죠. 그래서 9.1대 1에 0.44%니까 4.00대 1을 줄죠. 근데 충원율이 163.8%였어요. 그럼 100%에다 163.8%가 뽑혔다라는 거니까 얼마까지? 2.638대까지는 뽑혔다라는 거 이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4를 갖다 2.638로 나누니까 실질 경쟁률이 1.49대 1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경영학과의 실질 경쟁률은 수능 최저 충족률과 수능 그 충원율까지 고려하면 얼마였다? 1.49대 1. 사회학과도 이렇게 수능 최저 충족률을 갖다 적용하니까 2.27대 1로 줄어들었고 충원율이 87.6%니까 2.27 갖다 이제 187.6%까지 된 거죠. 1.876으로 나눠주니까 1.21대 1로 줄어들었죠.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희망하시 단과대학별로 이제 하나씩을 대표로 넣어봤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대부분 경쟁률이 9대 1, 9.1대 1, 7.47대 1, 9.64대 1, 8.50대 1 이렇게 11대 1, 12대 1 된다. 12대 1 되는 교육학과도, 그죠? 수능 최저 충족 비율과 그 다음에 충원율을 고려하니까 1.68대 1이었죠. 그래서 국제학부를 제외한, 국제학부는 이제 실질 경쟁률이 충원율이 낮았으니까 이제 그 3.7대 1 나왔지만 대부분의 학과에서 얼마가 나왔죠? 1.5대 1이나 1.6대 1, 1.5대 1 미만으로 대부분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지원 자격이 된다고 한다면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인문이랬죠? 한번 자연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자연의 단과대학별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을 보면은 생명과학대학이 46.6%, 이과대학이 54.2%, 공과대학이 52.4%, 의과대학이 25.2%, 의대가 좀 낮았죠. 아무래도 전체 응시자 중에 이제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니까 25.6%였고요. 사범대학이 41%, 간호대학이 31.7%, 정보대학이 60.6%, 보건과학대학이 42.9%, 스마트보안학부가 44.7%, 그래서 전체 평균은 46.5%였죠. 근데 충원율을 보면 이제 생명과학대학이 129%, 이과대학이 197.5%, 공과대학이 215.2%, 의과대학이 113.3%, 사범대학이 81.3%, 그 다음에 이제 간호대학이 100%, 정보대학이 228.1%, 보건과학대학이 138.1%, 2%, 그 다음에 스마트보안학부가 57.1%였죠.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인문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부만 3.7대 1이었고 대부분 1.5대 1 미만이었죠. 그럼 과연 자연은 어떨까요? 생명공학부가 이제 12.91대 1이었는데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46.6%였죠. 그러니까 12.91 곱하기 0.466 하니까 6.01대 1로 줄어들었죠. 근데 충원율이 얼마죠? 129%입니까? 그러니까 얼마까지 됐다? 229%까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6.01을 2.29로 나눠줬더니 2.62대 1로 줄어들겠죠. 화학과 같은 경우는 9.08대 1이었고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54.2%였으니까 9.08 곱하기 54.2% 하니까 4.92대 1로 줄어들고 충원율이 197.5%였으니까 2.975까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2.975배까지 됐으니까 4.91을 2.975로 나누면 실질 경쟁률 1.65대 1 되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굉장히 학교 추천 전형의 자연계열 같은 게 경쟁률이 다 11대 1, 심지어는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22대 1이었죠. 하지만 의과대학을 보시면은 의과대학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25.6%였기 때문에 5.83대 1로 줄어들고요. 충원율이 113.3%였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죠? 2.133대 1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5.83을 2.133대 1로 나눴더니 2.73대 1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그죠? 대부분의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스마트 보안학부 3.89대 1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대 1에 머물렀고, 화학과는 1대 1이었다.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이 12대 1, 11대 1 이렇게 13대 1 높아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굴하지 말고, 너무 이게 높은 거 아니야에 대하고 의식하지 마시고, 내가 수능 최저에 맞출 수 있고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앞설 수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이렇게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따져보시면 어때요? 다 10몇 대 1이지만 실질 경쟁이 2.몇 대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면 그 다음에 아까 내신도 이제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 들어오면 아까 나중에 내신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이 부분들은 바로 이제 학교 추천 전형도 바로 이제 서류에 대한 면접이 없기 때문에 서류 전형이 바로 서류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고려대학교 2022학년도 내신 산출 등급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내신 80% 들어가죠. 고대가 발표한 내신을 갖고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저희가 개략적으로 이제 1.36 등급인 학생이 80점 만점에 79.68이었고요. 2.0 등급인 학생이 78.4였고요. 2.5등급인 학생이 77.2였습니다. 그래서 78.4하고 77.2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2.5에서 3등급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2.0과 2.5등급 사이라고 한다면 내가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한다면 한번 이렇게 지원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이제 학교 추천 전에서 2등급 미만에서 최종 컷이 된 학생들도 있지만 2.0등급과 2.5등급 사이에서 걸린 학과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내가 학교 추천 전형에 기회가 주어지고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고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한다면 적절히 지원해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학교 추천 전형에 한번 보세요. 경영대학도 최종 컷이 2.1에서 됐죠. 그 다음에 문과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6에서 끝났죠. 최종 컷이요. 요 박스가 맨 밑에 있는 것이 25%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것이 75%입니다. 가운데 있는 선이 중간값이고 다이아몬드 있는 것이 평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이제 경영대학 1.5지만 그래도 맨 밑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2.1이었죠. 문과대학 같은 경우도 2.6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식품자원경제학과도 2.2대, 2.3 정도에서 됐고요. 정경대학 같은 경우도 거의 2.4대에서 됐고요. 이렇게 이제 사범대학도 그렇죠. 이제 국제대학이 오히려 이제 1.9대에서 됐고, 미디어학부 같은 경우도 최종 컷이 된 학생들은 이제 얼마죠? 그 다음에 이제 2.3대였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저렇게 된 학생들 중에 된 학생들이 있구나라는 걸 갖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가 80%니까 굉장히 높죠. 교과가 80% 아주 높지만 서류 20% 갖고 저렇게 2등급 대인 학생이 바로 이제 이렇게 비교과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편차를 보시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보면 이제 이렇게 1.5, 경영대학이 1.5, 문과대학이 1.81, 식품자원경제학과 1.75, 정경대학이 1.58 이렇게 되겠죠. 미디어학부 1.6. 자, 자연도 보시면 어떻죠? 자연도 보면은 생명과학대학이 2등급 초반, 그죠? 이과대학도 2등급 초반, 공과대학도 2.0대 초반. 물론 의대는 당연히 높겠죠. 평균이 1.16이고. 근데 사범대학도 한 2등급 초반, 2.0대까지 갔죠. 2.0대 초반까지 갔죠. 근데 간호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정보대학은 이제 한 1.8 정도까지 갔고, 보건과학대학 같은 경우도 어디죠? 2등급 대 2.0대 초반까지 갔죠. 스마트 보안학부도 이제 1.8 정도에서 됐죠.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인문계열보다 실질 경쟁이 좀 높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내신 컷들이 이제 높아지기는 했죠. 하지만 이제 평균이 1.50, 생명과학대학이 1.50, 이과대학이 1.57,
공과대학이 1.5, 의과대학이 1.16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가 비교과가 우수하고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학교 추천 전형에 이제 이렇게 뭐 대학들이 발표를 했는데 학교 추천 전형에서 인문 70% 컷이 1.8등급 이하인 학과가 15개나 있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뭐 경영대학,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6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학과가 2.6, 이게 70% 컷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학과도 1.81이었고, 한문학과 2.1이었고, 어문계열은 대부분 다 이제 2등급대였고요. 언어학과 1.87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자원경제학과 1.85였고, 통계학과도 1.95였죠. 그죠? 지리교육과도 1.89였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정책관리학부 2.12였고, 그 다음에 심리학부도 1.80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70% 컷이 1.8등급인 이하인 학과가 인문계열에서도 얼마 정도 나왔다? 15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교 추천 전형에서 그럼 70% 컷이 1.7등급 이하인 이제 자연계는 얼마가 될까? 이렇게 보면은 한 10개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생명과학대학에서 식품공학과가 1.79였고, 환경생태공학부가 1.77이었죠. 지구환경과학과가 이제 1.93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사회환경공학부가 이제 1.82, 건축학과가 1.89, 산업경영공학부가 1.74, 융합에너지공학부가 1.69였죠. 근데 기계공학부도 1.7보다 낮지만 1.65였죠. 높죠. 그죠? 생명과학부도 1.65였고, 의과대학은 당연히 1.2 높았을 거고요. 가정교육과가 2.0등급, 그 다음에 간호대학 1.83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과학대학이나 스마트보안학부도 이제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70%까지 1.7대였죠. 이 얘기는 뭐죠? 되게 이제 스마트보안학부 이런 데 다 인기가 있죠. 이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신 컷이 이제 1.7대였다. 70% 컷이. 이 얘기는 뭐랬다? 비교과를 많이 봤다. 이 사실들을 갖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입시에서 학교 추천 전형의 안정적인 내신 컷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인문은 1.8등급 정도 내외, 자연은 1.7등급 내외 정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안정적인 내신 컷, 1.8, 1.7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넣으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심지어는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인문 같은 경우는 2.0에서 2.5 사이에 꽤 있었죠.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대에서, 그죠? 2.대 초반대에서 끝에 걸리는 학과가 상당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2등급이 넘어가면 내가 교과가 80인데 되겠어? 이런 생각 갖고 많이 안 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래도 저렇게 된 학생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비교과로 극복을 하고 합격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4%의 지원 자격이 온다고 한다면 비교과가 우수하면 제가 보기엔 2등급 때 초반대 학생들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셔서 수능 최저 맞추고, 그렇죠? 수능 최저 맞추고 그다음 비교과 잘 준비하신다고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학교 추천 전형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학업우수형과 계열적합형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내신이 어느 정도의 분포가 되어 있고, 내가 비교과를 갖다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수능 최저 충족률을 맞출 수 있어 없어, 이거를 잘 판단하셔서 학교 추천 전형에 지원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합격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더 많은 사례에서 우수한 사례를 갖다 올려놨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연대도 그렇고 대학들이 요즘 이제 발표하는 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비교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심화된 과목을 많이 들었냐, 심화된 과목을 많이 못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스스로 찾아서 공부했냐, 이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창체와 세특에 나타나는 이제 이렇게 세특 학생부 비교과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잘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틈나는 대로 이제 학교들 분석이 끝나고 나면 수시 합격할 수 있는 이런 비교과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